여러분, 웨이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빨로 생기는 웨이팅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바이럴 돼서 생기는 웨이팅 진짜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줄 서는 맛집들이 순식간에 망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식당들을 분석하고 컨설팅하면서 느낀 웨이팅이 생기는 순간 망할 수 있는 충격적인 3가지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식당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줄 서는 식당을 보면 손님들은 저 식당은 맛집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들은 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당을 찾아가죠. 그리고 몇 시간 줄 서서 먹었다, 줄 서서 먹은 만큼 맛있었다 등등 일부 손님들은 이런 후기를 남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식당의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바이럴 마케팅이 되고 심지어 인지도는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웨이팅의 무서운 함정이 드러납니다. 바로 웨이팅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웨이팅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웨이팅이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 예전엔 줄이 엄청 길었는데 왜 없지? 혹시 맛이 변했나? 인기 다 식었네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은 이미지로 먹고 살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AS가 잘 된다는 이미지 자체만으로 일반 브랜드보다 비싼 삼성이나 LG를 선호하기도 하고 아이폰의 기능을 활용도 다 못하면서 디자인이 이쁘다라는 이미지 자체만으로 애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삼성이나 LG가 AS를 갑자기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디자인을 막 중국산처럼 이상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쌓인 기대와 인식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기업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팅 맛집이었다가 줄이 사라지는 곳은 순식간에 망한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웨이팅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장사 아이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르고 유튜버도 섭외해서 바이럴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돈만 쓰면 누구나 웨이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팅 맛집이라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삼성이 AS를 절대 안 해주고 애플이 디자인을 괴상하게 바꾼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웨이팅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웨이팅 맛집이라는 이미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웨이팅 맛집이 아니라 여기는 가성비 좋은 삼겹살 맛집, 데이트하기 좋은 파스타 맛집 등등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웨이팅은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면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평소에는 5분 만에 나오던 메뉴가 웨이팅이 생기면서 20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평소에는 손님들한테 친절하던 직원들이 웨이팅이 생기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불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직원들은 패닉에 빠져있고 손님들은 불만족하는데 사장님은 그 웨이팅 있던 날 매출을 보면서 웃는다는 겁니다. 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생각하지 않고 매출을 보며 사장님 혼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힘든 직원들은 지쳐서 그만두고 그나마 남은 직원들은 과부하에 시달리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은 손님 놓칠까봐 편하게 2시간 동안 음식 먹고 있는 손님을 진상 손님이라 대하고 그 손님한테 가서 혹시 밖에 기다리는 손님 많은데 혹시 식사 다 하셨으면 자리 비워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장기적으로 결국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올렸고 재료도 넉넉하게 구매를 해놨는데 갑자기 웨이팅 없어지고 매출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미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고 넉넉하게 구매했던 재료는 버려지고 그렇게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남는 게 없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이런 이유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과거에 있고 행동은 현재만 할 수 있고 결과는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판매량을 제한한다거나 기다리는 손님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쿠폰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일 베스트가 하루 판매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야 그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당장의 욕심 때문에 미래를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번화가 상권, 관광지 상권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동네 상권에서 장사할 때 가장 소중한 손님은 단골 손님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꾸준히 우리 가게를 찾아주고 입소문을 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런데 웨이팅은 이 소중한 단골들을 잃게 만듭니다. 단골들은 긴 줄 없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사장님과 인사 한마디 나누면서 거기에서도 소속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들은 내 가게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찾아와 주신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웨이팅을 해야 하고 식사 시간까지 제한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골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편하게 갈 수 없는 곳이 됐네, 사장님이 바쁘셔서 이제 인사도 안 해주네 라고 하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 등으로 오는 손님은 단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멀리서 찾아오니까.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우리 가게의 매출을 지탱하는 하나의 뿌리인데, 바이럴이 끝나고 웨이팅이 사라졌을 때 남아있어야 할 단골들마저 없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동네 로컬 맛집 보면은 방송 섭외를 아무리 해도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막 인플루언서가 허락 없이 올려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2시간 웨이팅해서 진짜 맛집을 갔는데, 와 진짜 거기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고 시스템을 잘 맞췄지? 이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어쨌든 웨이팅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골 손님은 우리 가게의 뿌리입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웨이팅이라는 거품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웨이팅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웨이팅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365일 1년 내내 줄 서는 맛집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식당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줄 서는 맛집이 아닙니다. 줄 서도 먹고 싶은 맛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생긴 웨이팅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인기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본질을 강화하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게를 묵묵히 지켜주는 단골 손님들을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사장님들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